집에서 좀 쉬면서 유튜브를 보다가 아이언맨 영상 클립을 보게 됐습니다. 연속 재생으로 몇 개의 클립이 자연스럽게 재생되면서 아이언맨,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의 시계가 눈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풀 수 있을 만한 재미있는 특징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블 영화에 등장한 아이언맨의 본체, 토니 스타크의 시계들을 살펴보면서 시계에 담긴 토니 스타크의 서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시계에 대한 정보는 여러 해외 매체들을 통해서 종합했고 이어지는 이야기에 대한 해석은 제 의견입니다. 아마 좀 과장됐다거나 고증이 살짝 어긋날 수 있겠는데 제가 영화 유튜버는 아니니까 그만큼 가볍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제가 오늘 풀어보려는 건 마블 영화에 등장하는 토니 스타크의 심적 변화가 시계를 통해서 대변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아이언맨이 아닌 토니 스타크의 일대기에 대한 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억만장자, 플레이보이, 천재 엔지니어링, 최고의 군수 산업자인 토니는 Genius, billionaire, playboy, philanthropist. 모종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아이언맨이라는 영웅이 되었고 시리즈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토니 스타크와 아이언맨의 정체성을 오가는 복잡한 캐릭터입니다. 이런 복잡한 정체성은 영화 속에서 때로는 토니 스타크 본인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아이언맨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전시키려는 모습으로도 표현됩니다. I am Iron Man. 그리고 이런 점들은 토니가 착용하는 시계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블 시리즈의 포문을 연 아이언맨 1편에서 토니는 위블로의 시계나 불가리의 시계를 착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기간은 아이언맨 수트가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아이언맨이라고 불리기 어려울 때였죠. 게다가 수트가 완성이 된 후에도 토니 스스로는 자신이 영웅적인 면모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후에 아이언맨이라는 호칭으로 불릴 때도 정확히는 아이언이 아니라 골드 티타늄 알로이라고 정정하는 모습도 보이죠. It's a gold titanium alloy. 조금 더 큰 이야기로 아이언맨이 된 이유 자체도 사람들과 세상을 구하겠다는 영웅적인 이유가 아니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토니, 자기 중심적인 시작이었죠. 그래서 이 시즌에 착용하는 시계들은 흔히 고가, 명품 시계라 불리는 시계들입니다. 이 시계들은 시계 본연의 기능이나 성능, 안정성을 떠나서 대중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명품 사치품의 포지션을 취하기도 하죠. 억만장자 사업가 토니 스타크와 참 잘 어울리는 시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계들은 히어로 아이언맨이 아니라 아직은 본인을 더 어필하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유명인사 토니 스타크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맨 2편이 되면서 아이언맨과 토니의 관계는 점점 더 밀접해집니다. 1편 마지막에서 자신이 아이언맨이다 라고 공표한 토니는 더 발전시킨 수트를 통해서 더욱 복잡한 일들을 해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토니를 세계적인 영웅이라 칭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토니가 상대하는 적들은 세계 정복이나 지구 정복이 아닌 토니 개인 원한에 의한 적들이었죠. 그래서 아이언맨 수트는 여전히 허점도 있을 뿐더러 토니 역시 수트나 아이언맨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체에 추가된 장비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수트를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정체성은 아이언맨에 있다기보다 토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벤져스 1편과 2편을 겪으면서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들이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적들에서 조금 더 확장된 목표를 가진, 그리고 대상을 가늠할 수 없는 미지의 적들로 확대됩니다. 이 시점부터 토니는 토니의 정체성과 도구로서의 아이언맨, 그리고 영웅으로서의 아이언맨이 혼재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때 착용하는 시계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이언맨 2편에서는 어떤 시계를 착용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어벤져스에서는 해밀턴의 카키필드 티타늄 모델,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는 포르쉐 디자인 월드타이머를 착용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정체성이 혼재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토니의 성격과 비슷한 명품 혹은 준명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또 아이언맨으로서 상대해야 하는 상대나 상황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 시계들이 전시 상황이나 그 직전 상황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시계들은 수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더 라이트하거나 투러치의 개념이 강한 시계들을 착용한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해밀턴 카키필드의 경우는 시계를 안쪽으로 착용하기도 합니다. 존윅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를 안쪽으로 착용하면 활동성도 높아지고 시계 자체를 보호할 수도 있죠. 아이언맨이 된 후에도 리퍼서를 사용하기 더 편하겠습니다. 아이언맨 1편부터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토니는 자신의 과오와 세계적인 그리고 나아가 범우주적인 위험으로부터 책임감을 드러냅니다. 이 책임감은 수트에 대한 광적인 집착으로 표출되고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부터 아이언맨 3편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11호에 이르기까지 토니는 수트의 발전에 엄청난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이 기간쯤부터 그가 외치는 I am 아이언맨은 더 이상 수트는 나와 분리된 장비가 아니고 나의 일부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토니 개인보다는 영웅 아이언맨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죠. 수트는 정신적인 부분을 넘어서 이제 물리적으로 토니의 신체의 일부가 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소형 장치를 사용하면서 말이죠. 11호에서는 핀프 시계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외형은 시계이지만 기능은 온전히 아이언맨의 파츠로 사용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토니의 정체성이 토니가 착용하는 시계에 녹아있다고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 한 장면을 통해서 이 시기부터 토니의 정체성이 더 이상 토니 자신이 아니고 아이언맨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해석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담긴 시계들이 이제는 아이언맨 수트의 일부분이 된 셈이니까요. 아이언맨 3편에서는 이런 시계도 등장합니다. 토니가 여러가지 불안 증세로 혼란스러워할 때는 시계답지 않은 시계를 차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아이언맨으로 다시 복귀하기 직전에 이 시계는 사라집니다. 역시 토니의 정체성이 작아지면 시계도 같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 기간들이 지나서 이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에 접어듭니다. 이때 토니는 타노스와 일행에 의한 큰 패배를 경험하고 더 이상 지구의 안녕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소중한 딸이나 아내와의 시간을 중시하고 주거 지역도 변두리의 어느 마을로 변하죠. 더불어 아이언맨 수트는 더 이상 시계의 형태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착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합니다. 이 수트는 비약적인 진보를 하지만 수트에 대한 태도는 이전까지 토니의 자세와는 사뭇 다릅니다. 항상 곁에 있어야 하는 보디가드나 나의 또 다른 자아라기보다는 비상시를 위한 준비 정도로 보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토니는 아이언맨의 정체성을 잠시 뒤로 하고 토니의 정체성을 다시 되찾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동료와 지구, 또 범우주적인 안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머리로는 자신을 위하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타인을 생각하는 복잡한 심리 상태를 보이죠. 그럼 시계를 살펴볼까요? 시계가 다시 등장합니다. 포인트는 이때 차고 있는 시계들이 일반적인 시계의 형태가 아니라는 건데요. 어딘가 괴상하고 복잡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줄곧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계에는 토니의 내외적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시계의 형태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 토니의 마음과 온 우주를 보호해야 하는 아이언맨으로서의 토니가 혼재되어 있음을 표현합니다. 1년의 시간들이 지나서 엔드게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토니가 인피니티 건틀렛을 차고 핑거 스냅을 하기 직전에 풀샷을 보면 시계는 차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있다고 하더라도 안경처럼 나노 입자를 통해서 수트에 녹아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타노스는 토니를 보면서 스타크라고 부르지만 토니는 스스로를 아이언맨이라고 표현합니다. Dog. You know me? I do. 토니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이제 아이언맨으로서의 정체성만 남긴 채 사망합니다. Iron Man. 토니의 심경을 대변하는 시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시계를 통한 두 정체성의 연결다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니는 그렇게 아이언맨으로 사망합니다. 자,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 토니 스타크의 심적 변화가 시계에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 주장은 굉장히 허점이 많은 게 일단 첫 번째로 마블 시리즈 전체에서 시계가 특별히 주목받은 지점이 없습니다. 클로즈업된 장면도 그냥 이 두 장면 정도일 뿐이고 시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 장면의 경우는 토니의 심리 묘사라기보다는 그의 재력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장치이고 이 장면은 휴대가 간편한 수트를 표현하는 장면이죠. 두 번째는 제가 언급하지 않은 시계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리즈 전체에서 시계가 주목받을 일이 없어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 넘어가는 장면들이 많고 너무 찰나의 순간이라 무슨 시계인지 알아보기 힘든 시계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계들까지 포함되면 제 생각에 완전 뒤집힐 수도 있죠. 마지막은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지금 언급한 영화들을 모든 편 다시 본 건 아니고 생각난 장면들의 일부 클립 위주로 재시청을 했기 때문에 스토리의 흐름이나 토니의 심리가 온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영화를 보면 이렇게 끼워 맞춰 보는구나, 그냥 이 정도로 재미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 시계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미있는 소식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청 부탁드립니다. 모더나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